안녕하세요. 행복만땅입니다. 제가 좀 기침 감기에 걸렸는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. 또 얼굴도 좀 꾀죄죄해서 방송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방송을 해볼 테니까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아프면 이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죠.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절대 그 가치를 사람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나는 건강한 거다 이렇게 외치세요. 그리고 괴롭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거다 이렇게 믿으세요. 이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고 또 만족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커다란 욕심을 자꾸 부려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술술 풀려야만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인생 그렇게 잘 풀리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. 늘 하는 얘기지만. 그러니까 내가 현재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 정신적으로 괴롭지 않고 슬프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. 네? 우리 일석이조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.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나라 참 재밌는 말 많죠. 어? 한 가지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좋은 거를 한 가지 시도해서 두 가지를 또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. 예? 우리가 자녀들을 왜 이렇게 열렬히 교육을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보내려고 그러겠어요. 그 애가 행복하고 걱정 없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그렇게 공부에 미치도록 그렇게 어?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현실은 막상 그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대기업을 간다 해도 50살 되면 다시 나와야 돼요. 예? 그리고 그 애들 개인의 삶을 우리나라에서 조직 문화가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애들 결정권이나 창의적인 거 그런 거 다 빼앗고 그냥 그 기업에 부속품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예?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15시간 이상씩 막 공부만 시키고 대치동이나 이런 데 맨날 보면 의대 보는 애는 열풍, 의대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가면 행복할 수 있죠. 보람되고. 그런데 단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내 명함에 의사라고 하면은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시집 오려고 결혼 때 열쇠 3가지 가지고 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사로 몰아넣으면 과연 그 자녀가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. 예? 애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잘 보고 발견을 해야 돼요. 물론 나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, 예?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? 나야 전 세계 50살 동안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직장에서 자기 직업 환경에서 보내는데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하면 평생 너무 비참하잖아요.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좀
도입돼서 돈을 바라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부모라도 내 때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내 자녀들을 잘 관찰해서 얘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, 무엇을 하면 얘가 행복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잘 가이드하고 도와주면 이거야말로 정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응?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평생 하면서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니까 퀄리티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방면에서는 내가 장인이 되고 탑이 되면 당연히 소문이 나고 그러면 유명세가 떨치겠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. 예? 아까 의사 얘기도 했지만 선생님들 요즘 얼마나 문제가 또 많아요. 뭐 학생들이 선생님들 무시하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선생님들 자살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걸로 또 교권 원상복귀해서 데모하고 물론 교권도 필요하고 학생 인권도 다 중요하죠. 저희 때는 저희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. 뭐 선생님한테 일방적으로 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고 인신 모독 당하고 그래도 찍소리도 못했죠. 어디 선생님한테 말대꾸했다가 뭐 뺨대고 맞고 막 마대자루로 맞고 그런 시대에 저희는 자랐기 때문에 사실 학생 인권 하면 저희는 사실은 웃음밖에 안 나오죠. 그렇지만 애들은 그런 세상에서 또 자라왔고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뭐 선생님 그런 인권을 안 하면 또 애들이 정신적으로 어디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 자식 살아가니까.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거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느 한쪽으로는 또 피해자가 생기고 늘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들도 사실 내가 애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평생 직장 연금 바라보고 안정적이다. 그리고 방학 때 놀 수 있다. 그리고 5시 6시 되면 땡 하면은 퇴근할 수 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조건을 보고 선생님들 막 지원을 엄청 했잖아요. 예?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연금도 이제 그렇고 학교 생활 빡빡해지고 애들이 더 인권이 강화되면서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을 선택한 회의가 밀려오는 거죠. 그 직업을 선택한 동기가 내가 애들을 성공시키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에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보람과 즐거움, 인생에 가슴 뛰는 벅차는 행복이 막 밀려오는 그런 일을 선생님들이 선택을 그 직업 조건으로 했다면,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면 물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? 네?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관찰해서 행복하고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그 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고요. 너는 무조건 의대 가야 돼. 너는 법대 가야 돼. 너는 이공계, 삼성 반도체 이런 대기업 들어가야 돼. 이런 쪽으로만 애 취향과
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밀어 넣어 봐야 애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. 뭐 처음에는 명함, 나 대기업, 나 김현장 이런 데 다니고, 나 어디 병원 개업했어, 종합병원 의사야, 이렇게 하면은 뭐 으쓱으쓱 하겠죠.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. 몇 년 지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권태기를 느끼고 재미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. 인생이 고달퍼지고. 예? 저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무능력한 아버지 이런 분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장남이고, 그러니까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, 너는 이 집안을 살려내야 된다, 그런 얘기만 듣고 자랐죠. 그게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.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구나,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. 그렇지만 그게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에 빨리 너무 어른이 돼 버렸어요. 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도움이 될까, 그런 생각 한참 놀고 자기 꿈을 펼쳐야 될 나이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집안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된다, 그런 일들을 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거죠. 그때는 저의 뭐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거는 사치죠.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.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, 그러니까 그냥 30년을 내가 나의 취향이나 나의 그런 거에 맞는 직업이 아닌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만 다니다가 퇴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크게 막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보다도 빨리 좀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좋겠다, 이런 생각밖에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, 제가 그런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, 좋아하는 거,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인생 후반전, 계속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100세까지. 그런데 또 뭐 돈 벌면서 자기 체면치레 차리면서 명함 좋은 거 돌리려고 그런데 기웃거릴 거예요? 저는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도 누룽지 가게 하면서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만족해요. 기뻐요. 남들은 뭐라고 해도, 야, 넌 대기업 다니다가 고작 하는 게 이런 누룽지 가게 하면서 그렇게 사냐? 누가 그런 얘기해도 그래, 나 좋다, 용돈도 벌고 기쁘게 살고 있다,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, 그러면서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친구들 결코 부럽지 않아요. 궁극적으로는 노예 생활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노예 생활. 저는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래요.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고 그러는 거 너무 좋지만 나이 40 정도 되면 네가 그 경제적 부를 이루어서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. 평생 그 직장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, 네가 서울대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고 이런 거보다도 네가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부려라.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. 네가 명문대 나와서 결국은 남 더 돈 벌어주는 노예 역할을 할 수도 있다.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.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. 얘들한테는
어? 그런 학교 들어가고 그런 직장 들어가는 것만 해도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. 예? 단 어? 1, 2% 안에만 들어야지 되는 자랑 자기의 그 캐리어를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잡대 나와봐야 어디 명함도 못 내미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유튜버나 하고 다른 자영업이나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? 그래서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일석이조 그걸 외치면서 또 소소한 행복 예? 막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내 삶에서 즐겁고 즐겁게 일하고 행복을 노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것들이 나의 삶에 축적이 되다 보면 몇 년 안에 내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. 예? 그러니까 행복만땅 시청자 여러분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긍정을 노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부와 성공은 따라온다. 이것들은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, 감사합니다.